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이제 5개 탱크 저장소를 한번 보기로 했었죠.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고. 자,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요거 보유공지. 자, 요거 암기. 그죠? 그래서 500배부터 시작해서 맞나요? 처음에 이제 2배 되고 1000씩 더해진다라고 있었죠. 1000, 2000, 3000, 4000.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초과까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보유 공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3의 배수다. 그죠? 3, 6, 9, 12, 15. 쌤, 여기는요. 예, 여기는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 삔나가는 게 요거 5. 두 번째 거.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죠? 요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4000배 초과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4000배 초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게 또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저장 수량 주고 그리고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알고 있을 때 배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배수를 구해서 개의 보유 공지를 얼마를 둬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좀 연습을 나중에 문제로서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4000배를 초과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래? 탱크를 봤을 때 지름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지름을 보통 D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높이가 있을 거예요. 탱크 높이 H. 자, 이 중에 큰 걸로 하래. 큰 거. 비교해서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이니까 큰 거 이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근데 30m가 초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했을 때 큰 값이 30m가 초과가 됐대요. 그러면 그냥 30m 최소. 자, 근데 만일 이게 15m 미만이다. 두 개를 비교했는데 15m가 안 된대, 여러분들. 그러면 얘하고 얘보다 작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에 게 양이 더 적은 건데. 그래서 최소 여기에 맞춰주라는 거야, 15m로.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가보면 이제 여기에 보유공지 기준에 뭐 요거는 제가 정규반 때도 그냥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육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 탱크. 근데 4000배를 초과하는 건 제외래요. 동일한 방유지 안에 2 이상이 인접해서 있대요. 그럼 보유공지는 위에 나와 있는 보유공지에 위쪽에 나와 있는 보유공지에 3분의 1로 할 수 있대. 3분의 1. 이런 것들 가로치기 할 수 있겠죠. 육류 외에 이런 거 가로치기. 그죠? 이 경우 최소 3m 이상이 되게 하래. 3분의 1이지만 최소 보유공지는 3m 정도는 돼야 된다. 3분의 1, 3. 그죠? 3, 3, 3. 이런 것들.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3분의 1. 보유공지 너비는 최소 1.5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절반이네요. 육류일 때. 그죠? 자, 육류 위험물을 그죠? 5개 저장 탱크를 동일군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개의 2번에 의해 산출된 너비에 그의 또 3분의 1 이상의 너비. 보유공지는 최소 1.5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보실 때 추가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표지 및 게시판 기준은 어차피 제조소 기준 동일하게 간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에 가보면 요 5개 쪽에 갔을 때 특정 5개 저장 탱크가 뭐고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가 뭐고 그죠? 그 특정은 100만 리터. 요거 제가 보시라 그랬죠. 시험 문제 나왔었다고 이미. 준특정은 50만 리터. 그죠? 이상인 걸 얘기한다. 근데 다 액체.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십시오. 몇만 리터 이상일 땐 뭐고 몇만 리터 이상일 땐 뭐고. 됐죠?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거기 밑에 가보시면 잠시만요. 네. 다음 내용 가보시면 5개 저장 탱크 외부 구조 설비가 나와 있죠. 그죠? 요것도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5개 저장 탱크는 특정 5개 저장 탱크 및 준특정 5개 저장 탱크 외에는 3.2mm 정도의 강철판을 두래.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 외에는 이렇게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압력 탱크, 거기 가보면 압력 탱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그러니까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의 외, 어디 갔어요? 여기 외의 탱크. 압력 탱크는 뭐래요? 최대 상용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해. 그만큼 고압이 걸리는 탱크, 외의 탱크예요. 외의 탱크는 충수 시험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압력 탱크는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이 있으면 안 된대. 수압입니다. 수압. 아셨죠? 요거 꼭 보십시오. 1번은 1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두 번째, 옥외 저장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그죠? 상부로 방출할, 상부. 하부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죠?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옥외 저장 탱크 외면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외 저장 탱크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된다. 탱크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일 때는 괜찮다라고 나와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런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옥외 저장 탱크 밑판을 바닥면에 접합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외면에 부식 방지 조치를 설치를 하래요. 읽어보시고 5번. 자, 통기관 설치 기준. 근데 이 통기관 설치 기준이 이제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때 통기관 설치 기준을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제가 잘 보시라 그랬어요. 직경 30mm, 동그라미 45도, 그죠? 구부려라. 맞습니까? 그리고 인하점이 38도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관 설치 기준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통기관 기준은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잘 보시고요. 만일 밸브가 있다라고 한다면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액체 위험물 옥외 저장 탱크에 주입하는 주입구 설치 기준. 그죠?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은 바꿔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나왔을 때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주입 포스나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주입구에는 평상시에 닫아놔야 되니까 밸브나 뚜껑을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밸브나 뚜껑을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은, 그러니까 정전기 우려가 있을 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이라는 걸 설치하래요. 자, 그리고 방유턱과 집유 설비 설치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단독으로 나올 수 있죠. 주입구 설치 기준. 그죠? 이렇게 5가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에 가보면 옥외 저장 탱크에 내가 만일 거기다가 펌프를 설치했을 때 그 펌프 설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펌프 주변에다가 내가 이제 보유 공지를 둬야 되는데 몇 메타를 두래요? 3m. 자, 동그라미.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육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일 때는, 그죠? 10배 이하의 위험물일 때는 뭐를 제외하래요? 보유 공지는 제외다. 10배 이하입니다. 이하일 때, 그죠? 위험물일 땐 보유 공지를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고, 펌프 설비와 옥외 저장 탱크 사이의 거리, 그죠? 요거 보유 공지 너비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미 요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가로치기 문제로. 그래서 펌프 설비가 잘 안 나오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이제 가로치기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도 나올 수 있고, 뒤에 가보면 요 그 외 기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펌프 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기초. 그러니까 펌프를 그냥 바닥에 두지 말고 펌프를 바닥에 두기 전에 다 기초 위에, 기초 같은 걸 쌓아서 그 기초 위에다가 펌프를 올려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연재료 읽어보시고, 지붕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라래. 지붕은
펌프실의 창밑 출입구는 그죠? 유리는 망입유리. 펌프실 바닥 주위의 턱을 0.2m. 그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 그죠? 그리고 채광, 조명, 환기 설치하래요.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은 높은 곳으로 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됐죠?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5개 저장 탱크에, 그죠? 뭐를 설치하래, 지금? 거기 가보면, 탱크를, 배수관을 옆판에 설치하래, 옆판. 어디에 설치하라고요? 옆판. 아셨죠? 옆판에 설치를 해줘라. 옆판에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거기 가보면, 탱크와 배수관의 결합 부분의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밑판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옆판과 밑판 두 개를 어떻게 해놨다 그랬어요? 이거 바꿔놨다 그랬죠. 그죠? 시험 문제 기출에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 있었고, 요거는 원래 있던 기준이고 공통 기준이라 그랬죠. 피레칭 기준은 10배. 그죠? 그리고 방유제 설치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금수성 물질은 방수성으로 설치를 해줘라. 이氧화탄소 5개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 두께가 0.2고 누수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서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도 같이 또 정리를 해봅시다. 한 번 더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많긴 한데 이런 기준들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방유제 기준이 있었죠. 우리 인화성 액체, 그죠? 위험물에 5개 탱크 저장소 탱크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해라. 이氧화탄소 제외 이런 것들 포함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5개 탱크 저장소는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방유제 용량은 내가 110%라 그랬죠. 그죠? 그냥 탱크가 하나만 있으면 그 탱크 용량의 110%. 근데 만약 탱크가 2개 이상 있으면 최대의 110%. 다 110%야. 됐나요? 최대인 것의 110%. 자, 그리고 방유제는 높이가 0.5에서 3. 당연히 이상 기준이 있겠죠. 이게 요만큼을 올라와 있어 50cm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3m 이하여야 된다.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안 된대요. 그죠? 그리고 그 두께가 제가 여기 높이가 0.5에서 3이고 그죠? 요 두께 기준이 0.2고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땅에서 묻는 게 요 밑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1이었죠. 1.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 두께를 여기를 0.2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1, 2, 3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 그냥 포인트 따서 여기가 0.2긴 하지만 조금 단위가 다르지만 여기가 0.2이긴 하지만 2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집안면 아래에 불치면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하 매설 깊이를 해당 불치면성 구조물까지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하래. 8만 이하로 해라.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방유제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면적이 8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방유제 내 면적 나와 있고 그리고 방유제 내 여기 안에 탱크 수가 10기 이하여야 한대. 10기. 나와 있죠. 그죠? 10 이하로 한다. 방유제 내 설치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고 5개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경우에 20개로 약간 높여줄 수 있다. 근데 기본은 몇 개다? 10개다. 기본은 10개다. 됐죠? 요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인화성 액체 위험물 보이십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3, 4, 5류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체크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라는 건 요런 애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요런 애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됐고요. 이런 것들 숫자 잘 보시고 그리고 방유제 내에 여기 방유제 외면 바깥쪽 부분은
2분의 1 이상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를 하래요. 그죠? 그래서 방유제가 있으면 여기죠. 여기 2분의 1 이상은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를 해줘라. 여기가 3m. 맞습니까? 이런 기준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1, 2, 3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2분의 1이니까 3이죠. 그죠? 3. 직접 접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래요. 그리고 방유제와 옥외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 불침윤성 이런 구조로 해라. 용량이 진짜 많다. 탱크가 몇만 리터래? 1000만 리터래. 1000만 리터. 그러면 옥외 저장 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당의 탱크마다 또 간막이 뚝을 설치해라. 그래서 내가 여기 방유제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가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주변에다가 간막이 뚝이라는 걸 하나를 더 설치해 주래. 뚝, 조그만 뚝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래요. 대신에 이게 몇만 리터일 때? 1000만 리터일 때. 1000만 리터일 때. 근데 이 간막이 뚝의 높이는 굳이 방유제보다 높일 필요 없거든요. 이 바깥쪽의 방유제가 아까 0.5에서 3이었잖아요. 그래서 0.3m 이상으로 하래요. 그죠? 근데 방유제 내에 설치가 되는 옥외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2억 리터를 넘으면 요거 1m로 할 수 있대. 그래서 방유제 높이보다는 조금 낮게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0.2m 낮게 해줘라. 간막이 뚝은 흙,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용량은 10%. 아까 여긴 110%였죠. 바깥쪽은. 여기는 1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로 막아주는 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10%. 방유제나 간막이 뚝에는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 설치가 되면 안 된대. 관통 배관 설치하면 안 되고, 방유제의 그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 설치하고요.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이거 외부인데 내부로 또 틀림없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높이가 1m를 넘는다. 요게 너무 높다.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계단 또는 경사로 이런 것들을 몇 m마다? 50m마다. 1m를 넘는 방유제와 간막이 뚝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좀 편하게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유제 기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죠. 그쵸?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좀 합시다. 됐습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특례 기준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OX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옥외 탱크 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라면 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게 5m가 아니고 몇 m? 3m. 그죠? 두 번째, 옥외 탱크 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걸 특정 옥외 탱크. 오케이.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하고 45도 이상 구부린다. 오케이. 이런 것도 그냥 3, 4, 5로 포인트 따서 잘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 시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에 20분간이 아니었고, 요게 몇 분이었어요? 아까 10분간이었죠. 10분간. X. 5번. 옥외 저장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해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됐죠? 자, 그리고 6번. 옥외 저장 탱크 펌프 설비의 주위에는 넓이 5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서 잘못된 게 3m. 그죠? 다만 6류나 10배 이하일 땐 제외. 옥외 저장 탱크 파이프 설비로부터 옥외 저장 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보유 공지 너비의 3분의 1. 오케이.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었고, 이氧화탄소의 옥외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않으냐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9번. 옥외 저장 탱크 배수관은 탱크 밑판에 설치해야 한다. 근데 여기 갔을 때 배수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옆판이에요, 옆판. 그리고 요게 이제 밑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시험 문제도. 자, 10번.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옥외 저장 탱크 고체 안에서 불연제로로 된 피복 설비. 맞죠? 자, 11번.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옥외 탱크 저장소에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 그 탱크 용량의 110%. 2기 이상일 때는 최대인 거의 110%. 그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아까 방유제 기준에 들어가 있었던 기준이었죠. 12번. 방유제는 0.5에서 3.
두께가 0.2였죠. 그죠? 매설 깊이 1 이건 맞네. 그래서 1, 2, 3.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X.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뚜기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를 할 거예요. 그죠? 14번 간막이 뚜기의 용량은 10% 들어가 있었고, 방유제 내에는 그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개폐하는 밸브를 방유제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설치할 것.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자, 다음 별표 7 옥내 탱크 저장소. 근데 옥내 탱크 저장소도 기출에 가보면 거의 없죠. 그죠? 문제 나온 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거, 옥내 저장 탱크는 일단 단층 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층 탱크 전용실, 이 정도 보십시오. 단층 탱크 전용실. 그래서 옥내 저장 탱크가 있으면, 그죠? 전용실과의 간격, 그 간격이 0.5m. 이런 것도 나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숫자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0.5m. 그리고 표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표지나 게시판 기준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똑같다 그랬죠. 제조소랑. 동일하게 가시면 되고. 자,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해라. 기본이 40배. 탱크 전용실에 옥내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설치했을 땐 그 용량 합계를 얘기하며 사석유류나 동식물류, 외의 사료 위험물에 있어서는 2만 리터를 초과할 때는 그냥 2만 리터로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리터 이하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배 정도 보세요. 40배. 자, 지붕은 불연으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밑 출입구 60분 플러스 60분 30분. 동시에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이거 앞에 계속 나왔죠. 연소 우려 외벽 나오면 무조건 수시로 열 수 있는, 그리고 자동 폐쇄식에 60분 플러스 60분, 요거 계속 나왔었고, 유리, 망임 유리, 그죠? 요 정도만 정리해 가십시오. 요 정도. 됐습니까? 여기도 통기관 기준이 있긴 한데, 통기관 기준은 여기서 나올 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통기관 기준 예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한번 말은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일단 요게 다야, 여러분들. 요게 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0.5 조금 잘 보십시오. 0.5. 0.5 기준 조금 잘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1번 보세요. OX.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의 0.5m. 요게 맞죠, 그쵸? 그리고 제가 천장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다가 30분 방화문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에 60분 플러스 60분. 그죠? 이런 기준들. 됐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별표 8입니다. 여기도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탱크를 어디에 넣는 거야? 지하에 넣는 거잖아요. 지하. 맞습니까? 땅 속에 이제 묻어 놓는 건데, 전용실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 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지면 아래쪽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 탱크가 가에서 마에 만족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게 전용실 설치 기준이야. 원래는 전용실에 넣어줘야 된다고, 얘를. 아셨죠? 근데 이 전용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면 하에 설치한다고. 그럼 전용실에 넣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당해 탱크를 보세요. 지하철 지하가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그죠?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말래. 지하 건물 내에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 지하철, 지하가 지하 터널 이런 게 있으면 거기로부터 10m 이내 너무 붙여서 설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조금 떨어뜨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m를 초과해서 설치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지하가나 지하 터널로부터. 아셨죠? 그리고 당해 탱크를 수평투형의 세로 및 가로보다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뚜껑을 덮는데 이걸 좀 여유 있게 덮어줘라.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탱크보다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몇 메타? 0.6m 정도 더 튀어나오게. 탱크 사이즈보다 좀 크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두께는 0.3. 그죠? 절반입니다. 그래서 세로 가로 0.6씩 늘리고 두께 0.3으로 하고. 그죠? 절반.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그러니까 너무 얘를 찡누르면 안 된대. 직접적으로.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게 해라, 중량. 그리고 탱크를 견고한 어디? 기초 위에 고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의 탱크를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그냥 시설물, 그리고 대지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뜨린 곳에 매설 깊이가 나와 있는 거죠. 0.6m. 요거랑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 아셨죠? 그리고 여기도 0.6이고 여기도 0.6이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용실 제외 기준이야. 전용실 제외 기준. 근데 전용실 제외 기준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전용실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전용실 설치 기준 잘 보시고 지하 저장 탱크 설치 기준 잘 보시고. 그러니까 위에 얘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래쪽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탱크 전용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 탱크는 지면 하에요. 요거 지면 상으로 바꿔놓는 경우는 없겠죠? 혹시나? 자, 그리고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탱크 전용실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을 시키래. 0.1.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시설물이나 대지로부터 크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 시설이나 대지로부터 0.1m 이상 이격을 하고 지하 저장 탱크가 있고 주변에 탱크 전용실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탱크가 있고 여기 전용실 안에 탱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여기 탱크 전용실 벽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띄우래요? 0.1m 이상 떨어뜨리래. 그리고 탱크 주변에다가 자갈 채우래요. 5mm. 뭐를 채우라고 여러분들? 5mm. 그러니까 지금 탱크 전용실 설치 기준은 딱 요거 나와 있는 거예요. 0.1, 5mm. 맞습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 설치 기준 나와 있어요.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전용실 안에 있을 때 요 탱크 윗부분이 요게 밑으로 매설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0.6m 이상 아래에 있으래. 맞죠? 그리고 탱크가 둘 이상 인접해 있을 땐 상호간에 전용실 안에 탱크가 2개 이상 있는 거죠. 1m 이상 띄워주래요. 근데 이제 양이 얼마 안 된다. 100배 이하다. 그럼 2분의 1,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라. 근데 탱크 전용실에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20cm 이상의 그렇지 않다. 안 띄워도 된다. 지하 저장 탱크 배관은 당의 탱크의 윗부분에 꼭 설치를 해주래요. 배관들이 위쪽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래 밑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그죠?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에 있어서는 이것도 보십시오. 1.5배 압력으로 10분간 그죠? 수압 시험을 실시해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5개 탱크 저장소에도 이 기준 있었죠.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10분. 요게 이제 좀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 하나 체크해서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에는 표지 및 게시판이 또 설치가 되는데요. 그 표지 및 게시판 기준은 어차피 제조소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누설 검사관 기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누설 검사관 기준. 그래서 누설 검사관 기준도 4개소 제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4개소. 그리고 이중관으로 해라. 그리고 소공이 없는 상부. 이거 하부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관으로 해라. 이중관 아니고 단관으로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재료는 금속이나 경질합성 수지관. 그죠? 그리고 누설 검사관은 바닥까지 내릴 수 있어야겠죠. 바닥이나 기초까지 닿게 아래까지 내려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까지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예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소공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리고 이중관이고 여기 위쪽은 단관으로 그냥 할 수 있다고요. 소공이 없는. 그죠? 여기 소공이 뚫려 있어야 된다. 아래쪽은. 됐나요? 자,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윗부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공이 뭐 뚫려 있을 것인데 뚫려 있지 않을 것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고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래요. 맞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 가로치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는 이제 예전에도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쉽게 열 수 없도록 해가지고 쉽게 나왔었는데 다른 이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과충전 방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 90%. 그죠?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됐을 때 그러니까 넘칠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래? 여기가 보면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해줘라. 또 탱크 용량의 90%가 찼을 때 많이 찼죠. 그죠? 90%니까 그때 뭐 올려주래요? 삐옥삐옥 경보음 올려주래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조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비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2m 이상 떨어뜨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0.2가 아니고 몇이라고? 0.1. 그죠? 탱크 전용실 안에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한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붓. 지하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서 설치할 때 1m, 100배 이하일 땐 0.5m. 그 사이에 20cm 콘크리트 있을 땐 그렇지 않다. 누설검사관 2개소가 아니고 몇 개소? 4개소.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90%가 찼을 때 경보음. 그죠? 이런 기준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OX. 이중관으로 한다.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 이거 누설검사관에 대한 겁니다. 아셨죠? 재료는 금속관 또는 고무관으로 한다. X. 왜냐하면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야죠. 고무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다 맞습니다. 이거 누설검사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뭐라고 여러분들? 지하 탱크 저장소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 양이 많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가보면 뭐가 나와요? 간이 탱크 저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간이 탱크 저장소도 제가 작년에 저는 간이 탱크 저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결국은 올해죠. 올해 시험에. 그러면 내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겠죠. 우리 2025년에. 그래서 꼭 보십시오. 많지 않으니까. 그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탱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작은 거죠. 간이 탱크는 되게 조그만 탱크를 얘기하는데 얘를 어디에 설치하래요? 옥외에 설치하래요. 옥외. 옥내 아닙니다. 절대. 옥외입니다. 옥외. 근데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옥내도 가능하대. 전용실 안은 제외.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간이 탱크 저장소에 들어가는 탱크 수는 3개 이하로 하래요. 3개. 3개. 이거 잘 보십시오.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표지와 게시판 설치합니다. 표지와 게시판. 그리고 보유공지.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을 해줘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1m 이상의 공지를 주래. 옥외야 여러분들. 옥외일 때 제가 아까 옥외의 기본이라 그랬죠. 근데 전용실 안에 있다 만일 그러면 요거 절반.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는 0.5m. 아셨죠? 숫자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전용실일 땐. 그리고 용량이 크지 않대요. 600리터 정도밖에 안 된대. 이하니까. 그죠? 그리고 두께. 요거는 탱크 두께. 탱크 두께가 3.2mm 이상이래요. 탱크 두께가 3.2mm 이상이다. 그래서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동그라미 치시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압시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10분. 계속 지금 10분이죠. 그죠? 자, 통기관의 지름은 25mm. 그죠? 1.5m 이상.
5개에 설치하고 45도 이상 구부려라. 아까 5개 탱크 저장소는 여기 30mm였고 5개 탱크 저장소는 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간이 탱크 저장소는 이 기준이 있다. 그리고 지름 기준과 요거 들어가 있는데 지름 기준이 5개 탱크 저장소는 30mm였는데 여기는 25mm다. 그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됐나요? 자, 그래서 간이 탱크 저장소도 여러분들 거기 가보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 탱크는 옥 외에 설치한다. 오케이. 하나의 간이 탱크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그 수를 2개 이하로 하고 3개 이하라 그랬죠. X. 그죠?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설대에 고정을 하고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 1m 이상의 공주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실과 벽과의 사이의 간격을 0.5m 이상. 오케이.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600L 이하.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 기준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기준. 그럼 이동 탱크 저장소 기준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상치 장소 기준으로 요거를 좀 잘 보셔라 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난번엔 구조가 나왔습니다. 구조. 그럼 5개에 내가 만약 이동 탱크 저장소 바퀴가 달려있는 탱크 유조차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5개에 둔다? 그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나 또는 인근으로부터 5m. 근데 인근 건물이 1층이래. 그럼 조금 더 적게 둬도 돼요. 3m.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 바닥, 보, 석가래, 지붕, 내와 불연. 그리고 꼭 1층. 근데 옥내보다는 얘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동 저장 탱크 구조라고 되어 있죠. 요게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가로치기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4기출이라고 하나 적어 주십시오. 24기출. 됐나요? 그럼 이 기출 문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가로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단 탱크는 3.2mm 이상의 뭘로 설치하래요? 강철판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항상 이렇게 고시 나오면 청장이죠. 그죠?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10분간 수압 시험.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그죠? 자, 그리고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그죠? 그래서 여기 432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와 동등 이상의 금속으로 설치를 해줘라.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는 괜찮다.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강목의 기준에 의한, 자 보세요, 맨홀도 설치해야 되고 안전장치, 방파판 이런 걸 설치를 해주래요. 자, 근데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이 2000L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탱크를 보면 탱크 안에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대. 나눠져 있대. 안전장치 기준도 나와 있고요. 방파판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방파판 기준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안전장치 기준에 가보면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인 건 20에서 24 압력에서,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에서는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과압이 걸린다면 원래 20까지만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넘어간 거죠. 지금 4 정도 초과가 된 거죠. 그리고 20kPa를 초과하면 이 상용 압력에다가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걸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파판이라는 걸 설치했을 때 1.6mm 됐죠?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탱크 저장소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 40%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옥외 저장소가 나옵니다. 무슨 저장소요?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 넘어가기 전에 요거 OX. 옥외에 있는, 자 보세요, 상치 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1층일 땐 3m. 옥내에 있는 상치 장소는 벽, 바닥, 보, 석가래, 지붕, 내화 구조, 불연.
건물 1층. 요거 3,000리터 아니고 몇 리터? 4,000리터 이하마다. 그죠? 이런 것들 나와 있었죠. 칸막이 설치 기준 아까 나와 있었죠. 이런 기준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5개 저장소입니다. 5개 저장소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죠. 그죠? 제가 최소한 외울 것들 넣어놨으니까 5개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래. 습기가 없고, 낮고 아니에요. 없고예요. 배수가 잘 되는 장소. 그리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 경계 표시를 해두래요. 위험물이 안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약간 바리케이트처럼 경계 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걸로 한다. 명확하게 구분해라. 다른 장소와. 그죠? 경계 표시 주변에 보유공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석유리나 육류 위험물은 3분의 1 이상으로 약간 줄여준대요. 보유공지를. 자, 10배일 때 3m, 20배일 때 5m, 50배일 때 9m, 200배일 때 12m, 200배 초과일 때 15m. 요 오른쪽에 있는 보유공지는 어디서 많이 봤죠? 5개 탱크 저장소랑 똑같아요. 근데 왼쪽에 수량이 좀 바뀌는 거죠. 10배,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요 경계 표시 주변 보유공지는.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 자, 육류 위험물 중에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불연성, 난연성, 천막. 그죠? 햇빛을 가려라.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5개 저장소에 캐노피나 지붕을 설치할 거면 환기라던가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경우 기둥은 내화 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자, 선반을 설치할 때는 선반 불연재료로 하고 집안면에 고정을 해라. 왜냐면 옥 외니까 위쪽 선반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위험물을 올리거나 하는데 거기 선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 설비의 자중, 그죠?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풍화중, 지진 영향 등에 의해 응력에 대해 안전할 것.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반이 흔들리거나 또는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반 높이 6m를 초과하지 않게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5개 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그러니까 황이죠, 황.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술 기준은 1, 5 기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준 그대로 가고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유황 들어가면 하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을 정해주고 있네요. 둘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각각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 면적이 1000제곱 이하다. 그죠? 인접하는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와의 간격을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200배 이상일 땐 10m 이상 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 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경계 표시 높이 이런 것들, 경계 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시 길이 2m마다 1개 이상.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거기 OX 5개 저장소는 규정해주나요? 안전거리를 둘 것. 이거 맞죠? 그죠? 안전거리 있어야죠. 선반 높이는 10m가 아니고 6m. 5개 저장소에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기준이 없죠. 왜냐면 바깥쪽이니까 굳이 내가 거기다가 뭐하러 출입문을 달아요. 그죠?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도 같이 또 보시면서 저하고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장소 기준은 다 본 거예요. 안반 탱크 기준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유 취급소 기준이 나와요. 다음 가보면. 그리고 판매 취급소 기준이 나오죠. 주유 취급소 기준이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유 취급소 기준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저장소 한번 쭉 받고 취급소 기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